파일 열기에서 여기 IGS 파일 한번 열기를 한번 누르셔야 됩니다. 그런데 자, 열기를 먼저 누르신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내두시고요. 자, 엣지캠이 호환이 가능한 3D 툴의 호환성입니다. 중요한 건 여기 오토캐드 그리고 여기 유지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글 경로에 있는 파일도 못 부를 뿐더러 한글 파일도 불러올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DWG라는 파일 만약에 기능사.dwg면 한글이기 때문에 불러드릴 수가 없고요. 만약에 바탕화면에 만약에 테스트. 아니면 2D.dwg라든가 2D.dxf 파일도 불러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탕화면이라는 경로에 한글 경로가 있기 때문에 오토캐드는 불러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뭐 C 드라이브라던가 D 드라이브에 파일을 옮겨 주신 다음에 불러 주셔야 됩니다. 자, IGS 파일 열기를 누르시면 저처럼 모든 요소 창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확인을 한번 눌러보시면 이렇게 라인이 쭉 나오게 됩니다. 이 라인이면은 이제 모든 작업들은 다 끝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버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프로그램이요? 2009 버전입니다. 아, 이거요? 원래는 제가 이거 해상도를, 예, 이건 제가 좀 바꿨습니다. 메뉴 설정에서, 예, 저는 테마를 좀 약간 바꿨어요. 원래 테마는 그냥 뭐 색깔이 2003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바탕화면도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바꾸셔도 상관없어요. 2007번으로 저는 블랙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화면 구성은 똑같습니다. 아이콘 배열은 완전 똑같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자, 만약에 바탕화면을 바꾸고 싶으시면 옵션에 여기 색상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옵션에 색상 들어가시면 자, 배경 색상 설정을 뭐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겠죠. 아니면 기울기를 해서 그라데이션으로 다른 색상도 이렇게 넣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밑에는 검은색이고 위에는 회색으로 하는 게 눈으로 보기에는 좀 편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봤을 때. 보시기에 편하신 배경 화면으로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러신 다음에 저는 이제 바탕화면 잘 보이시게끔 저는 이제 검은색으로 바꿀게요. 자, 보시면 이 중간에 중심선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필요가 없어요. 선택하신 다음에 델리트 키만 누르시면 삭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원래 원점이 이쪽 좌측 하단부터 도면을 그리셨기 때문에 지금은 원점 설정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오토캐드에서 만약에 작업을 하시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멀리 좀 떨어져 있습니다. 자, 기계도 마찬가지고 캠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원점 0,0이라는 원점이 이쪽에 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시작은 좌측 하단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엣지캠 보시면 화면 구성이 파트 모델랑 완전히 틀립니다. 자, 여기서 많이 쓰시는 거는
몇 가지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순서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내일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바로 한번 진행 한번 해볼게요. 자, 파트 모델러를 가지고 라인을 가지고 오셨으면 가장 먼저 시뮬레이션에서 확인하기 위해서 모재 설정을 하게 됩니다. 모재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등각도를 한번 보셔야 돼요. 자, 등각도를 보는 방법은 요 띠 보이시나요? 요 띠 마우스 1번 한번 클릭해 보세요. 요 띠 마우스 1번 한번 클릭해 보시면 저처럼 평면도, 정면도, 우측면도, 좌측면도 쭉 나오는데 여기서 등각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라인이 막 저 우주로 가 있다 그러시면 여기 파트 모델러에 있는 기능과 똑같습니다. 이 맞춤이라는 기능 가지고 클릭하시면 화면이 화면상에 맞춰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 모재 지그 아이콘이 보이실 겁니다. 자, 모재 지그 아이콘 클릭하신 다음 자, 평면 설정 원점을 자, X0, Y0, Z0이기 때문에 Z0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18mm를 입력하는 거예요. 자, 마이너스 입력하지 않으셔도 이 최소라는 뜻이 마이너스라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18mm만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아, 도면에는 19mm네요. 자, 도면 두께가 19mm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부터는 소재가 70에 70에 18로 딱 정해져 있어요. 원래는 그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80에 80에 19라던가 아니면 75에 75 이렇게 딱딱 정해져 있었는데 이번 년부터는 기능사 과정까지 밀링과 CNC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70에 70에 18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자, 우선 19mm를 입력을 하신 다음에 확인을 한번 눌러보시면 뭔가 라인이 딱 보이실 거예요. 자, 이게 모재 렌더링 한번 클릭해 보시면 아, 나는 이런 80에 80에 19mm짜리 소재를 가지고 작업을 하겠다. 자, 여기 보이는 요 라인 작업으로 황삭, 정삭, 잔삭을 한 번에 하겠다라는 걸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모재 렌더링 체크 끄시고요. 끄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그냥 보세요. 자, 위에 있는 이런 모재, 육면체 모재에다가 이런 라인을 그리신 다음에 작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원점이 설정이 됐고 모재까지 설정이 됐으면 이번에는 어떤 작업을 할 거냐면 홀 작업을 하기 위한 포인트를 찍어 주셔야 돼요. 자, 보시면 여기 점 아이콘 클릭하신 다음에 홀 들어갈 작업의 중심 이 원의 중심 마우스 커서 가져가 보시면 스냅으로 잡히시죠? 클릭 그 다음에 이 원의 중심도 커서를 가져가 보시면 스냅으로 중심이 잡히게 됩니다. 이때 클릭하시면 이 중간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딱 표시가 돼요. 자, 두 가지를 선택하셨으면 이 상태에서는 마우스 3번 버튼 또는 엔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시면 포인트가 하나, 둘, 이 두 가지가 생성이 돼요. 자, 포인트 만드셨나요? 네,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한 모듈을 생성을 하고, 그리고 라인을 불러왔죠. 그 다음에 홀 작업을 하기 위한 이 포인트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까지의 작업이 디자인 모드에서의 작업입니다. HTML 디자인 모드에서의 작업이에요. 그 다음에는 어떤 작업을 할 거냐면 오른쪽에 가공 모드로 가서 작업을 한 번 더 해주실 겁니다. 자, 가공 모드 아이콘 클릭하시면 가공 시퀀스가 나옵니다. 자, 밀링으로 선택을 해주시고 포스트는 TMV40A가 있으실 거예요. TMV40A가 있으실 겁니다. 이거 TMV40A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포스트는 TMV40이라는 통일꼴로 설정되어 있지만 제가 여기 오른쪽에 내일부터 실습을 하실 이 기계 포스트는 맞춰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동화 마이스토고라는 포스트로 바꿔놓을게요. 그래서 G코드는 손대지 않도록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포스트를 TMV40A로 하신 다음에 확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가공 모드로 창이 완전히 바뀌게 돼요. 혹시 뭐 쓰라는 주석창 나오시는 분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바로 이 창 넘어가시죠? 네. 워낙 대답들이 없으셔서. 자, 이렇게 작업이 가공 모드로 넘어왔습니다. 자, 가공 모드로 넘어오셨으면 이제부터는 몇 가지의 작업만 해주시면 됩니다. 기능사 시험과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우선 센터 드릴 홀을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드릴 작업을 해야 되는데 센터 드릴 작업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시면 홀 자동 가공이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자, 홀 자동 가공 아이콘 클릭하시면 자, 이제부터 마우스 커서의 모양을 잘 봐주세요. 마우스 커서의 모양이 화살 표시가 아니고 십자에 사각박스가 들어가 있죠. 자, 이 십자의 사각박스의 커서는 어느 좌표점이라던가 포인트를 찍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지금 홀 자동 가공 아이콘을 클릭하는 순간 홀 작업할 포인트를 선택해달라. 요 포인트와 요 포인트죠. 자, 두 가지의 포인트를 선택했습니다. 두 포인트 선택하셨나요? 자, 선택해 주셨으면 엔터 또는 마우스 3번 버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처럼 창이 하나 나오실 거예요. 자, 그러시면 기능사 기준으로 조건값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높이 50, 접근 높이 5mm로 주겠습니다. 비관통, 관통 여부 비관통 두시고 최저근력 그냥 원래 있는 상태로 두세요. 원래 있는 상태로. 예, 뭐 관통이든 비관통이든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3D 모델링에서만 작업이 되기 때문에 시작 높이는 0으로 주셔야 되겠죠. 자, 시작이 되는 곳은 항상 0,0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홀 작업에서는 자, 카운터 가공 쓰지 않고 정삭도 쓰지 않습니다. 황삭, 가공 방법, 일반 딱 세 가지만 씁니다. 자, 우선 일반적 설정 다 되셨으면 가공 방법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러시면 센터 드릴로 놓으시고
깊이 3mm 놓겠습니다. 마이너스 3mm죠. 자, 센터 드릴입니다. 자, 밑에 보시면 조건값 나오시나요? 접근 속도 80mm/min입니다. 근데 mm/min은 자동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80이라는 속도만 주시면 돼요. 회전 속도는 1000rpm으로 주시면 됩니다. 우선순위 무시합니다. 공고 직경은 3파이예요. 여기 조건 주셨나요? 자, 조건 주셨으면, 자, 이 카운터 가공은 카운터 보어, 카운터 싱크, 카운터 보어, 카운터 싱크라는 건데, 이건 쓰지 않습니다. 이 황삭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팩드릴로 할게요. 팩드릴 보시면, 이 오른쪽에 그림이 딱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들어갔다가, R 초기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R 초기점까지 올라가는 칩이 잘 배출될 수 있는 G83 코드로 들어가게 되죠. 자, G83입니다. G83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센터 드릴은 G81로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깊이 설정은, 자, 두께가 19mm이기 때문에 드릴 각도 118도까지 뾰족하죠? 118도이기 때문에 더 깊게끔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플러스 5mm 정도 주겠습니다. 23mm 정도 줄게요. 마이너스 23mm입니다. 자, 깊이 설정 마이너스 24, 절임량 3mm씩. 자, 이 절임량이라는 거는 자, 이렇게 진할 때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죠. 3mm.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도 3mm. 형상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3mm라는 치수는 스틸, 특히 기능사 시험을 볼 때 소재가 SC45인가요? 예, 재질에 따라 약간 틀린데 한 3mm 정도만 주셔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회전 속도는 880 주시는 게 가장 조건값으로 좋습니다. 그리고 가공 속도는 100으로 주시면 돼요. 공구 번호는 무조건 2번이어야 되겠죠. 제가 1번 센터 드릴, 2번 8파이 드릴, 3번 10파이 평 엔드밀로 작업을 해 놓겠습니다. 세팅을 해 놓을 거예요. 그리고 공구 직경은 8파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 8파이 길이를 가지고 할 거고요. 센터 길이를 보고 요 깊이 편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 시간이 이게 집중형입니다. 샹크가 8파이예요. 자, 여기까지 작업을 하셨으면 자, 더 이상 건드실 건 없습니다. 근데 이 정삭 한번 보시면 이 정삭에서는 탭, 리머, 보어
이 세 가지를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기능사나 산업기사에서는 쓰질 않으시겠죠? 그래서 정상에서 거의 쓰실 일은 없으실 겁니다. 여기까지 작업을 하셨으면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저처럼 뭔가 라인이 딱 보이실 겁니다. 자, 혹시 이 밀링 가공 처음에 작업할 때 포인트를 저는 이 중간에 선택을 하고 나서 이 좌측 하단에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저랑 반대로 이쪽 먼저 선택하신 다음에 이쪽 선택하신 분 계십니까? 그러시면 이 홀의 가공 순서는 이쪽부터 선택이 됩니다. 자, 시뮬레이션을 우선은 가공 시뮬레이션 한번 해볼게요. 자, 밀링 홀 가공 클릭하신 다음에 마우스 3번 버튼 누르시면 여기 시뮬레이션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자, 클릭하시면 자, 밑에 콘스탄트 여기 보시면 이 속도를 빨리 천천히 빨리 천천히. 자, 혹시 이 창이 안 뜨시면은 어떻게 작업하시냐면 이 엣지캠 화면 자체를 아예 초기화를 시키시는 거예요. 옵션에 프로파일에 밀링 메뉴 설정에 MSES. 만약에 아이콘을 삭제를 했다던가 아이콘이 없어졌다던가 라고 하시면 학생들 가끔씩 창 막 이것저것 빼다가 엉킬 때가 있습니다. 그러실 때는 이렇게 밀링 메뉴 설정, 프로파일 밀링 메뉴 설정, MSES 언더바 밀정 컴피그로 하시면 만약에 창을 제가 이렇게 다 빼볼게요. 모르고 다시 이렇게 지웠습니다. 막 없앴어요. 그러면 다시 이제 꺼내려는 일입니다. 그러시면 옵션에 프로파일에 밀링 메뉴 설정에 MSES 클릭하시면 초기화로 다 바뀌게 돼요. 자, 시뮬레이션. 자, 센터 드릴 찍고 그 다음에 드릴. 자, 시뮬레이션 우선 공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시뮬레이션을 해보셨는데 이번엔 실제 가공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제 가공 시뮬레이션 보시려면 여기 가공 시뮬레이션입니다. 자, 클릭하시고 창이 하나 나오실 거예요. 자, 여기서 그냥 하지 마시고요. 여기 보시면 토글 스피드 컨트롤이라는 가공 속도를 조정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글 스피드 컨트롤 클릭하시면 저처럼 속도 조절 창이 나와요. 이거를 최저로 놓으시고 그 다음에 스타트 한번 딱 눌러보시면 공구가 센터 드릴 와서 작업하죠. 만약에 드릴 작업을 여기 먼저 포인트를 잡으신 분은 이쪽 먼저 작업이 되겠죠. 근데 저는 중간부터 작업했기 때문에 이제 센터 드릴 작업하고 그 다음에 홀 작업 3mm씩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자, 다시 한번 보고 싶으시다 그러시면 이 리와인드로 보시면 돼요. 최하로 해도요.
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시뮬레이션 하셨으면, 이제는 홀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제 황삭 작업 한번 해볼게요. 자, 황삭 작업은 어떤 작업이냐면, 요 위에 황삭 자동 가공이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자, 클릭하시면 이번에는 마우스 커서의 모양이 아까랑은 좀 틀려요. 이 커서의 모양을 잘 봐주셔야 됩니다. 자, 이 커서는 선, 면, 라인, 객체, 솔리드, 파트 어느 하나의 물체를 선택해 주시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선택할 게 선밖에 없죠. 자, 선을 선택하시는데 어떻게 선택하시냐면 커서를 가져가가지고 이렇게 노란색으로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마우스 1번으로 더블 클릭을 하시면 저처럼 체인으로 이렇게 잡히게 됩니다. 자, 더블 클릭을 했는데 저처럼 체인으로 안 잡히시는 분들은 패곡선이 아니에요. 대곡선입니다. 라인 수정을 다시 편집을 해주셔야 돼요. 혹시 저처럼 이렇게 체인으로 안 잡히시는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자, 이렇게 라인을 선택해 주셨으면 마우스 3번 또는 엔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라인을 기준으로 바깥쪽으로 작업할지 안쪽으로 작업할지 그런 걸 선택해 주셔야 되는데, 자, 모재라는 체크를 해줘야 되는 또 다른 옵션이 있기 때문에 황삭에서는 다시 한번 그냥 엔터를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설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황삭 자동 가공에서 일반 탭은 절삭 방법을 하향, 공구 직경은 60%, 자, 10파이 평행대밀에 60%를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6mm씩 옮겨가면서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공차는 0.01로 그대로 주시면 됩니다. 외유량 주지 않습니다. 자, 황삭 자동 가공에는 황삭이라는 걸 가지고 거친 작업을 한다는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황삭 자동 가공에는 옵션을 가지고 한 번에 작업을 끝낼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라인만 작업을 해가지고 그냥 작업 완가공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설정하셨나요? 모재 선택 꼭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이 모재 설정을 체크를 안 해주시면 방금 선택한 패곡선의 라인을 기준으로 안쪽이 작업이 돼요. 그러니까는 방금 선택한 라인이 울타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모재 선택을 체크를 해 주셔야지만 이 라인을 기점으로 바깥쪽 모재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외곽 작업이 되는 거예요. 자, 우선은 한번 차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재 선택 체크를 무조건 꼭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공구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조건값은 스틸 가공을 하실 때 조건값입니다. 자, 공구 탭에서는 이동 속도는 100, 접근 속도는 80, 회전 속도는 1100, 공구 번호는 3번. 자, 1번 센터 드릴, 2번 8파이 드릴, 3번 공구 직경 10파이 평행대밀로 쓰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가공하기 직전의 속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급속 이송으로 안전 높이까지 올라간 다음에 안전 높이에서 실제 가공할 형상까지의 거리감만큼 옮겨지는 속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구가 이송 속도랑 똑같이 주게 된다 그러면 공구가 약간 파손될 우려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설정을 해주셨으면 깊이 설정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깊이 설정에서는 안전 높이 50, 시작 높이 10, 가공 깊이는 마이너스 5mm까지, 깊이가 마이너스 5mm까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절임량도 한 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5mm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예, 경험치입니다. 자, 캠에 관련된 가공 조건 데이터 노하우는 절대로 오픈을 하지 않는 게 캠 오퍼레이터들의 특징이에요. 맞습니다. 저도 캠을 7년 동안 했는데, 산업체에서 했던 그 조건값들을 가지고 표준화를 만들어 놔가지고 가공하는 곳은 삼성밖에 못 봤습니다. 삼성, 예. 삼성은 쓰는 공구와 쓰는 조건값이 똑같습니다. 8, 6, 4, 2, 1, 0.6, 0.4. 공구 딱 7개를 가지고 모든 형상들 가공 다 해요. 소물, 특히 소물이요. 뭐 대형 같은 LCD라던가 세탁기, 프린터 같은 거 말고 휴대폰, 디지털 카메라, 리모컨, 그리고 마우스, 그런 형상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공구 7가지를 가지고 조건값이 딱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조건값을 절대로 오픈하지 않아요. 삼성사 이상은. 예, 그거는 진짜 공구의 종류도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YG1도 있고 OXG도 있고 콜백골도 있고 소재 공구 소재도 코팅된 게 있고 하이스가 있고 충형도 있지 않습니까? 예, 재료도 틀리고 그리고 날수도 2날이 있고 3날이 있고 그 날도 각도가 60도짜리가 90도짜리 있고 근데 그거를 계산하는 방법이 다 있는데 그거는 또 형상에 따라서 또 강화하는 조건이 또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캠은 하면 할수록 좀 어렵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잘 쓰는 게 캠 작업자가 잘하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보다는 그런 조건값을 잘 적응을 시켜가지고 가장 면이 깨끗하고 가공을 가장 빨리 하는 게 캠 오퍼레이터가 할 일이에요. 자, 여기까지 작업하셨으면 확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바뀌시는 건 없으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작업하셨으면 여기서는 외곽, 모재 외곽을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이 외곽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더블 클릭해서 잡아주신 분들은 엔터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시작 높이가 10이 아니고 제로입니다. 자, 제가 한번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제가 잠깐 3D 모델링이랑 착각했습니다. 자, 수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툴패스가 나오신 분들은 이 황삭 가공을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한 번 더 확인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확인만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깊이 설정에서 시작 높이를 0으로 자, 2D 가공은 항상 0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확인을 누르시면 얘는 깊이가 마이너스 5mm 들어간 작업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툴페이스 나오신 분들은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센터 드릴로 드릴 뚫고 드릴 뚫은 다음에 그 다음에 10파이 평엔드 밀이 이제 필요한 부분만을 찾아가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황삭 자동 가공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 공구는 진입하는 지점이 개개인마다 다 틀릴 수가 있어요. 자동으로 설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외곽부터 쭉 작업을 한 다음에 필요한 형상만 가공을 하고 나서 이렇게 형상 작업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툴페이스 나오신 분들은 10분만 쉬었다가 다음 작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